지난해 롯데타운 롯데타워를 둘러싼 각종 특혜와 관련한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롯데가 공사를 중단한 채 계획에 없었던 주거시설 도입을 요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을 포기하고 원래 취지대로 롯데타워를 짓기로 했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타운 랜드마크 건물, 즉 롯데타워 부진, 국민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립진 애초에 매립 목적인 관광시설 용지로만 사용토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이 매립 목적에서 벗어나 주거시설 도입을 잇따라 요구해왔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부산시는 롯데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왔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롯데타워를 도심 속 수직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300m 높이에 부산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형태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건물 고층부엔 모두 6개의 테마로 꾸며진 세계 최초의 공중 수목원을 조성합니다. 또 국내 첫 고층 스카이워크 등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키즈 테마파크를 포함한 문화 체험시설도 선을 보입니다. 롯데는 세부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쯤 공사에 들어가 2023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설 선물 판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소 판로 개척이 힘들었던 지역 식품업체들도 연합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식품 관련 제조업체는 모두 1,800여 곳으로 업계 종사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전국적인 판로를 개척한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부산 우수 식품제조사협회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5년 전 지역 식품업체들이 함께 만든 단체로 지난해부터는 명절 때마다 공동 선물 세트를 구성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진어묵 등 전국구 회사의 어묵부터 비교적 이름이 덜 알려진 지역업체의 김, 다시마 등 대여섯 가지 상품을 함께 담은 메이드 인 부산 세트 상품을 만들어 다양한 가격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회사도 있지만도 그렇지 않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알려진 회사와 지금 판로를 못 정하고 있는 회사들을 같이 섞어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한 주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천연 조미료 제작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도 백화점 선물 매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주부를 상대로 시작해 온라인 판매로만 고객을 만나오다 직접 고객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업체들은 그 고객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저희는 온라인 쪽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와서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꼭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밖에 부산의 사회적 기업들도 다양한 설 선물 세트를 선보이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업체들의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척추가 휘어져 몸이 기우는 척추측만증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척추측만증 검진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김인화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중학생 김모양은 보름 전쯤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그동안 아무 증상도 통증도 없었지만 학교 검진에서 측만증 의심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하다가 휘어갖고 병원 갔는데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수술했어요. 지난해 부산 중고교 1학년 학생의 2%가 척추측만증 의심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은 건강을 해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습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만 10살, 11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이죠. 그때 병이 시작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 때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부산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병원 4곳과 협력해
척추 측만증 예방과 치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 건강검진에서 척추 측만증 의심 학생을 가려내 MRI 촬영 등 정밀 점검을 받게 하고 확정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상담과 진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청소년 참여 예산제에서 학생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정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산교육청은 일선 중고등학교에 척추 측만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는 척추 보조기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 먼저 국제신문 이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 역사 정거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3층, 전체 면적 2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 건물을 짓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상업 개발에 반대하며 정거장 부지에 공원화를 요구해온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해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8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동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대상지 내에 일제시대 일본인 사업가의 별장 이름을 딴 지명이 사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바로 능풍길인데요. 이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골동품을 수집 매매한 일본인 사업가 오이카와가 당시 좌천동에 지은 개인 별장인 능풍장에서 유래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겨울철 바다에 뛰어드는 세계적 이색 축제인 해운대 북극곰 축제가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해운대 북극곰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한 건데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보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부산 축제를 육성하는 등 지역 축제 혁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부산시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1면 기사 살펴봅니다. 부산시가 지역 내 경로당 전체 2,3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사용 경로당에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손볼 계획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거기다 부산에는 건조경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예년 기온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돼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오늘보다 추워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현재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는데요. 영남 지방은 오후에 대기질이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차차 맑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올라 있습니다. 양산과 창원이 영하 2도, 울산은 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최고 5m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그 밖에 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반짝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온화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는 정부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2019년 정보화 사업 설명회가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지역 ICT 기업의 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보화 사업 발주 시기와 사업 규모, 사업 내용과 담당자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275회 임시회 폐회식이 오늘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조례안 19건 통과, 동의안 6건 통과, 뷰티 산업 지원 조례 등 3건을 보류했고 시의원 5부 자유 발언에는 이산화 의원 등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부산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동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박중록 활동가를 만나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박 씨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대명여고 박중록 교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낙동강 지킴이를 자처해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낙동강 생태체험은 나무와 들꽃, 물고기 등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으로서의 자연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는 환경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며 낙동강과 조류 보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을숙도대교 건설에 반대하며 소송도 냈고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제비 갈매기 같은 경우는 3,000마리, 4,000마리가 매년 여름철에 번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번식하는 개체군이 제로,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고. 박 씨는 낙동강을 따라 건설되는 10개의 교량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철새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도 낙동강 하구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어떤 위기에 처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인 박 씨는 여생을 낙동강 보호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이 지켜져야 된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산문화방송과 정기적으로 뉴스를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지희 아나운서입니다. 후쿠오카시의 새해 첫 소방의식이 후쿠오카 소방직 직원과 대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린메세 후쿠오카에서 열렸습니다. 연기 부문에서는 펌프 자동차 등 23대와 소방선 한 척 등이 일제히 멋지게 방수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10명의 구조대원들이 30m 높이의 암벽 하강도 선보였습니다. 후쿠오카시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후쿠오카시 내 화재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에 비해 12건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구급 출동 건수는 최근 조금씩 올라서 8만 건을 넘어 지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C 큐슈 아사히 방송 개국 65주년을 기념하는 라디오 이벤트가 구루메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구루메시티 플라자에서는 KBC 공개 방송이 열려 사와다 코우지 아나운서와 구루메시의 이야기로 뜨거워졌습니다. KBC는 개국 65주년 사업으로 현내의 60개 시와 촌을 일주일 동안 다루는 고향의 바란다라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구루메시를 소개하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구루메시의 특징과 특산물, 기후 등의 매력을 전국에 소개했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수십억 원의 상속 사례금과 결혼을 미끼로 여성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에 사는 지인의 재산 상속을 도와주고 61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이를 받아 결혼하자며 한 여성에게 접근해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45차례 걸쳐서 6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일본 지인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63살 B씨도 구속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위조한 서류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직업전문학교 전 교장인 54살 A씨를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수업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꾸며 부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3,6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재래시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 앞에서 손가방을 열어놓고 장을 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금과 지갑을 몰래 꺼내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외국인 선수를 교체합니다. 부산 KT는 기량 미당을 사유로 쉐인 깁슨을 내보내고 저스틴 덴트먼을 불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깁슨은 8경기에서 7득점, 1.6 리바운드, 0.8 어시스트에 그쳤고 장점이라고 꼽히던 석점슛도 경기당 0.9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새로 부산 KT에 영입된 덴트먼은 중국, 리투아니아, 터키 리그에서 뛰었고 최근엔 NBA 댈러스 매버릭스 산하인 G리그 텍사스 레전드에서 활약해왔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신설 법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에서는 총 4,829개 법인이 새로 문을 열어 지난 2017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547개로 20.7% 감소했고 최근 5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제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유통업은 지난해 1,377개가 신설돼 전년 대비 18.3%나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설날 맞이 베트남인 한마당 행사가 어제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관과 베트남 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또 이주 노동자 등이 참석해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공연을 즐겼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전통 놀이 체험과 함께 베트남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에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6명이 숨졌고 주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설 연휴 평균 122건의 교통사고가 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전방주시 태만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설 연휴 하루 평균 427명의 경력을 투입해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 관광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최도석 의원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해수청, 지역대학 등 해양 관련 기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해양 수도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질문에서는 해양관광 허브 도시가 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항만 비즈니스 도시와 해양과학 기술 도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산시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제재정국 등 한 개국과 아동보육과 동물보호과 지역혁신과 이렇게 3개 과를 신설하는 등 최근 행정 수요가 늘고 있는 부서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도시개발과는 폐지해 현재 12국 64과 249팀에서 13국 66과 264팀으로 조정됩니다. 양산시는 다음 달 중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을 확정하는 등 오는 3월부터 인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거기다 부산에는 건조경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예년 기온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돼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는데요. 영남 지방은 오후에 대기질이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반짝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온화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